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6일 두 번째 우리 앱 인벤터 만들기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앱 인벤터가 뭔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코딩을 잠깐 해봤었는데요. 우리가 에뮬레이터 설치하는 것에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좀 해봤는데요. 이게 좀 몇 번 반복해서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성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에뮬레이터 화면 보여드릴게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몇 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도 되고요. 아이폰도 되니까 폰에서 실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저희 앱 만드는 것 중에서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뮬레이터로는 소리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실습으로 에뮬레이터에서 가능한 거는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휴대폰이랑 어떻게 좀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휴대폰에서 뭐 설정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실행되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그냥 에뮬레이터 제가 열심히 또 작업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에뮬레이터에서 되는 거 보여드리고 에뮬레이터에서 다 뭔가 실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화면 좀 보여드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휴대폰에서 MIT AI2라는 거 제가 아이폰 저희 아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MIT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잘 됐다고 했어요. AI2 컴패니언인가요? 그 뒤에가 여기 정확하지 않네요. 여기 이 정도만 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MIT AI2 하면 바로 뒤에 뭔가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앱 스토어에서 이 앱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설치하시고요. 바로 이제 그 QR코드 찍어서 네, 여러분 그 코딩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 음, 휴대폰을 이용해서 코딩한 걸 실행시키는 걸, 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히 배웠던 것 좀 한번 복습을 하고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뭐 식사는 다 하시고 오셨나요? 아침이 좀 이른 시간이 아니라 제가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인가요? 여름에 9시인가 9시 반에 수업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식사 안 하고 오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도 좀 하시고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제가 요거 그 비디오는 끌게요. 그리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영상 업로드 될 때 보면 비디오 부분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도 좀 작아져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고, 뭐 제 얼굴 보고 수업하실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화면 집중하시고 수업 오늘도 좀 잘 해보도록 합시다. 날씨가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덥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곧 개강이잖아요. 그쵸? 우리 그래도 대학생들은 여름방학이 길어요. 저희 아이 초등학생인데 지난달에 뭐 거의 말경에 했는데 벌써 다음 주가 개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개학하는 편인데 그래도 대학생들은 좀 길게 여유를 즐겼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체감으로는 왜 이렇게 방학이 짧아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그래도 마지막 방학에 마지막 끝자락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앱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잘 배워가자라는 취지로 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프로그래밍의 개념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을 배웠죠. 우리가 프로그래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관련 있는 명령들을 쭉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해. 그래서 언어 중에 뭐 저급 언어도 있고 고급 언어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저급 언어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배우는 내용도 이런 고급 언어에 속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 언어를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럼 그거를 기계가 알아들 수 있게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번역 방식이 컴파일 방식이 있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어요. 컴파일 방식은 프로그램을 다 만든 후에 번역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는요, 한 번 만들고 나서 번역하고 또 한 번 만들고 나서 번역하고 뭐 한 줄 한 줄 마다 번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은 오류가 나면 바로바로 이제 수정하거나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바로바로 알 수 있겠죠. 컴파일 방식의 언어들은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나면 이제 오류가 막 여러 개, 막 한 100개, 뭐 200개 이렇게 나는 것들을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찾아보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런 장단점, 어쨌든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앱인벤터는 2010년에 출시되었고요. MIT 공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는 앱인벤터.mit.edu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왼쪽에 Create Apps라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글에 회원가입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지난 시간에 배웠고 에뮬레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것도 배웠어요. 혹시 그때 에뮬레이터 안 된다고 재용 학생이 얘기했었는데 혹시 지금은 될까요? 이거 여러 번 계속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에뮬레이터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연결해 보면 밑에 강제 초기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고 다시 연결하기. 이걸 여러 번 제가 반복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까지 했으면 잘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잘 됐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그래요. 저도 수업 끝나고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수업하기 전에 제가 미리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리소스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줌을 통해서 수업하고 있는 중간에는 안 될 것 같고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제 에뮬레이터 이렇게 먼저 실행시켜 놓고 그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에뮬레이터 필요한 설치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거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이렇게 다 어. 여러분은 이 화면이 안 보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에뮬레이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에뮬레이터 화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화면 전체 공유를 안 하는 거는 막 카톡도 뜨고요. 또 이렇게 메시지 채팅창도 뜨고 뭐 참가자 제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자꾸 이렇게 키면은 여러분들한테 시선이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전체 화면 공유는 안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에뮬레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앱인벤터 실행해 놨기 때문에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계산기의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의 최종은 요 계산기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간단한 앱 몇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만 세팅을 좀 하고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화면을 항상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동영상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기록을 시작했네요. 아까 어, 아까 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앞뒤로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딱 수업 시작할 때 기록하자라고 해놓고는 또 까먹었네요.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 제가 얘기한 거 이거는 실시간으로 저랑 수업 들은 친구들만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인벤터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는 거 특징 잘 알아두시고요. 앱인벤터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GUI 방식이에요.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죠. 저 프로그래밍 처음 배울 때 전부 다 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처음에 C 언어 배우면 헬로 월드였나요? 뭐였나요? 아무튼 요거를 출력하는 거예요. 프린트문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헬로라는 이거 출력하는 게 첫 번째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출력하는데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타이핑을 치다 보면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타라고 해야 되죠? 오타라든지 뭐 사이띠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틀리면은 다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법에 맞게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첫 결과물을 낸다라는 게 정말 희열을 느낄 만큼 굉장히 정말 이거 하나도 못 내고 막 쩔쩔매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많았어요. 저희 과에도 이렇게 이제 같이 해보면 막 저도 이제 한 번 오류 나서 다시 해가지고 이 헬로라는 말을 프린트 F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GUI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거는 그냥 글씨 한 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앱의 형태를 그러니까 비주얼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라서 굉장히 만약에 이걸 프로그래밍을 하자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텍스트 상자 하나를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게. 근데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히 쉬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방법만 배우면은 충분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뭐 영광스럽다까지는 그렇지만 굉장히 편리해졌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디자인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요, 화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끔 가다가 비행기가 엄청 세게 날아다니는 소리가 엄청 길게 나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제가 문을 살짝 닫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비행기 소리가 이제 멈췄네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앱 인벤터의 특징 여러 가지 뭐 다 살펴봤는데 이렇게 디자인하는 화면과 또 이렇게 코딩하는 화면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디자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팔레트에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뷰어 화면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가져오면 오른쪽에 컴포넌트라는 창에 어떤 컴포넌트를 가져왔는지가 쭉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 맨 위에는 스크린의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순서대로 컴포넌트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의 순서는요. 제가 뷰어에 가져온 그 뭐죠? 컴포넌트 순서대로 여기 이렇게 나열이 돼요. 근데 요거를 바꾸고 싶어요. 순서를 예를 들어서 버튼을 먼저 놓고 텍스트 상자를 밑에다 놓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요. 뷰어에서 이 버튼을 위로 올리면 돼. 위로 이 텍스트 상자를 아래로 내리든지 버튼을 위로 올리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창에서는 뭐 순서 같은 건 바꿀 수 없고요.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제거할 때, 삭제할 때 요거 두 개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포넌트 밑에 보면 미디어라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소리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 그런 거를 여기서 한꺼번에 파일 올리기를 눌러서 한꺼번에 올릴 수 있어요. 한꺼번에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텍스트 상자에다가 뭐 이미지를 넣겠다. 그럼 여기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렇게 여기에서 뭐 이미지라든지 뭐 파일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미디어에서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어떤 컴포넌트의 속성에서 해도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속성 한번 볼게요. 속성은 제가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면 텍스트 상자에 맞는 속성들이 쭉 보여져요. 대부분 이제 텍스트 상자에 보면 배경색, 색깔 바꾸는 거, 그리고 이걸 활성화 할 건지 말 건지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의 글꼴을 굵게 한다든지 이탈릭체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글꼴의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체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서체도 여기 이렇게 있긴 한데요. 몇 개 없고요. 그 다음에 높이라든지 넓이 이렇게 텍스트 상자의 넓이랑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지 그 다음에 뭐 그 외의 것들 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속성들이 이렇게 옆에 나온다는 거 요게 이제 디자이너 화면의 전체 구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을 만약에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윗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스크린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가 스크린 추가 버튼이고요. 세 번째는 스크린 제거 버튼이에요. 만약에 여기 스크린이 6개가 있었어. 그럼 스크린 6을 제거하고 싶다. 그럼 여기 옆에 역삼각형을 눌러서 스크린 6을 선택해요. 먼저 스크린 6을 선택한 후에 SCR 선택한 후에 스크린 제거 버튼을 누르시면 스크린 6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블록 화면이에요. 블록. 블록은 간단해요.
왼쪽에는 블록들의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블록을 눌러서 블록을 오른쪽에 뷰어에 갖다 놓으시면 블록을 이제 코딩한 효과가 나는 거야. 그래서 블록에 공통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크린 1에 집어넣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눌러보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블록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블록은 이제 눌러보시면 뭐 제어 범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어면은 제어에 관련된 거, 논리에 관련된 거, 뭐 수학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처음부터 막 이런 걸 얘기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오늘은 좀 시간이 된다면 몇 개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화면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구글 계정. 어떻게 계정을 알 수 있는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정 버튼에 가서 구글 계정을, 또 이제 아이폰인 경우는 이게 뭐 아이폰이 애플닷컴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니고 이제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드셔서 그 앱인벤터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크리에이트 앱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들 여기 사이트는 잘 들어가셨을 거예요. 자, 들어가셨고, 에뮬레이터 제가 혹시 에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뮬레이터는 뒤에 있었나요? 어디 있었지? 네, 나오면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앱인벤터 이렇게 사용을 시작했고, 맨 먼저 할 때는요, 먼저 그 프로젝트라는 메뉴에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지. 프로젝트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앱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앱. 그래서 앱 하나 만드는 거다라고, 새 프로젝트는 새 앱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새 앱 만들기 해서요. 앱의 이름을 써주면 그 앱의 이름은 여기에 나와요. 왼쪽에 상단에 초록색에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이 부분에 앱의 이름이 나옵니다. 앱 이름 여기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최초로 스크린 1번이라고 여기 스크린이 떠요. 근데 이 스크린의 이름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의 이름, 여기 스크린 1의 스크린 설명해주고요. 그 다음에 앱의 이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 요거 이름하고 여기 첫 번째 이름하고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에 여기 보시면 스크린의 배경색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색이 흰색으로 기본으로 돼 있지만 다른 색깔로도 변경 가능하고요. 밑에 보시면 이거 배경 이미지인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의 아이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건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앱의 아이콘을 제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앱을 설치하잖아? 그러면 그 앱의 아이콘이 내가 아까 이미지에 여기 넣었던 앱의 아이콘, 요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거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이콘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알려면 휴대폰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겠지, 앱을. 그래서 이따가 그 휴대폰에 설치해서 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앱 인벤터의 뷰 팔레트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쭉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었던 앱이 뭐였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까먹었단 말이야? 네, 첫 번째는요, 그 버튼을 누르면 색깔 변하는 거 만들었었지? 그게 첫 번째였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한번 해봤었어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테스트니까 테스트 1이라고 하고, 텍스트 박스 안에 글자가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박스 안에 글자 출력하는 거. 자, 그럼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앱 디자인인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텍스트 박스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 밑에다가 버튼을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에, 안녕하세요라고 글씨가 나오도록 한번 앱을 만들어 볼게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저번 시간 한 번 배웠으니까 저랑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앱 인벤터 시작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하고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해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이름은요,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test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1. 자,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고요.
자, 그러면 스크린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스크린 설명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앱이라고 한번 해볼게. 네. 그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뭔가 그 스크린 안에 어떤 그 컴포넌트가 들어온다면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수평 정렬이에요. 수직 정렬 요거.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에다가 두 개를 넣어볼게요. 먼저 텍스트 상자 넣어보고요. 텍스트 상자 어딨죠? 텍스트 박스 넣고요. 그 다음에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넣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버튼을 먼저 넣어도 돼. 버튼을 먼저 위에다 넣어볼게요. 버튼 넣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밑에 안녕하세요라고 문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버튼 1의 텍스트라고 여기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 글씨가 있는 거를 한번 지워볼 거야. 그러면 지우려면 얘를 누르고요. 버튼 1을 누르고 오른쪽에 이제 컴포넌트와 속성이 있는데 컴포넌트 여기 버튼 이름을 뭘로 할까? 버튼 이름 뭐 굳이 여기는 버튼 이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속성에 가서 속성에 버튼에 쭉 밑으로 내려다 보면 속성 중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버튼 1의 텍스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버튼 1의 텍스트라고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써 있는 거야. 그럼 요거를 지워 볼게요. 딜리트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버튼이야. 그럼 좀 웃기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눌러보세요 라고 써볼게요. 눌러보세요 라고 해볼게요. 네, 눌러보세요 하니까 버튼에 눌러보세요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버튼에다가 글씨를 입히는 거를 텍스트라는 속성에서 하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텍스트를 썼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렬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색상도 바꿀 수 있어. 텍스트 색상을 기본값이 검정인데요. 저는 파랑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파란색으로 눌러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확인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글꼴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뭐 한 15 정도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서체는 뭐 기본값이고요.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랑 넓이를 이제 자동으로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텍스트의 크기에 맞게 알아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높이랑 넓이를. 근데 제가 이제 높이는 그대로 냅두고 넓이를요.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한번 픽셀로 해볼게요. 100픽셀 해볼까요? 100픽셀? 이거를 한번 직접 해봐야지, 아, 100픽셀이 어느 정도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요 정도, 100픽셀 요 정도예요. 아까보다 조금 살짝 커졌죠. 그럼 여기 퍼센트로 한번 해볼게요. 100픽셀 말고 퍼센트에서 전체에서 한 20%를 차지하게끔 한번 해보겠다. 그럼 이렇게 돼. 그럼 20%면 글씨가 밑으로 밀리네요. 그쵸? 그래서 그럼 한 40%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여유 있네요. 30%로 바꿔볼까요? 30. 이렇게. 그래서 퍼센트가 어떤 건지, 그 다음 픽셀이 어떤 건지 했어요. 그 다음 부모 요소에 맞추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부모의 크기만큼 얘가 커지는 거야, 버튼이. 그래서 부모는 어떤 거냐면 이 핸드폰이에요. 휴대폰의 넓이만큼 그 길이를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높이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휴대폰 전체 크기만큼 이 버튼이 그 속에 꽉 차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동은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거고, 요거 네 개 어떤 건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높이와 넓이를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 이미지는요, 여기 이 버튼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때 이미지. 지난 시간에 우리 고양이 이미지 안에다 집어넣었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이미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니까 전 엄청 큰 버튼이 생성이 됐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자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동.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작아졌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왼쪽 정렬로 되어 있죠. 이 버튼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정렬이라든지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크린을 눌러야 돼. 스크린을 눌러야지 스크린 안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정렬이 될 거다라는 거는 스크린에 눌러서 해야 돼요. 스크린 누르시면 여기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이 있는데요. 수평 정렬이 바로 이렇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고를 수 있는 거야. 가운데 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스크린 1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은 가운데 정렬로 정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가운데로 정렬이 됐죠. 그 다음에 수직은요, 세로예요, 세로. 세로를 위쪽에 할 거냐, 가운데로 놓을 거냐, 아래쪽에 놓을 거냐, 그거야. 그래서 수직 정렬, 수평 정렬도 이제 눌러서, 수직 정렬이요. 눌러서 가운데 하면 얘가 두 개가 가운데가 나. 근데 실제로 얘를요, 실행을 해보잖아요. 그럼 제가 에뮬레이터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에뮬레이터, 다시 연결하기. 다시 연결하기. 그러면 이제 여기 에뮬레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뮬레이터 보이나요?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제가 화면 다 띄워놨기 때문에 잘 보일 건데,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몇 초 나와. 근데 지난 시간에는 여기 계속 2에서 3분이 걸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안 된 거예요. 미리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하기 전에 다 테스트해보고 실행해봤거든요. 근데 또 안 되면 정말 이거는 뭔가 줌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눌러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텍스트 박스에 힌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앱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글씨를 쓰려면 밑에 이렇게 그 키보드 화면이 나옵니다.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굿모닝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해볼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형이 보인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눌러보세요 되고요. 여기 텍스트 박스를 누르시면 여기는 또 여기 힌트에 텍스트 박스 1에 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뭔가 힌트를 주고 싶다. 그럼 여기 부분에다 쓰면 돼요. 그런데 굳이 힌트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비워 놓을게요. 그래서 딜리트 눌러서 비워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조금 제가요, 넓이를 한 50%로 해놓을게요. 50% 조금 넓게. 확인. 딱 50%인가 보다. 그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두 개 지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코딩은 끝이에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에는요, 만약에 내가 숫자만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숫자만 체크하시면 글자 같은 거 입력하잖아요. 그럼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숫자만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 줄을 쓰고 싶다. 만약에 쭉 쓰다 보니까 한 줄이 넘어가요. 그럼 여러 줄 체크해 놓잖아? 그럼 한 줄 이상이 되면요, 밑으로 이렇게 줄이 이어지는 거. 그게 여러 줄이에요. 체크하는 거. 숫자만 넣고 싶으면 숫자. 그리고 만약에 리드 온리, 이거는 뭐냐면 읽기만 가능해. 그러면 리드 온리 체크하면 여기에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입력할 수는 없어. 그냥 리드 온리, 그래서 그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글씨를 읽을 수만 있는 게 리드 온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텍스트 상자에 글씨만 보여주고 하고 싶다라고 할 땐 리드 온리 체크하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자꾸 거기에 클릭하면은 커서가 가기 때문에 요걸 체크하시면 읽기만 할 수 있는 걸 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텍스트 정렬이 왼쪽으로 돼 있으면 여기 글씨를 쓸 때 왼쪽부터 글씨가 나온다는 건데요. 저는 가운데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텍스트 색상이 기본값이 검정인데 제가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한 주황색?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글씨를 쓴다면 주황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뭐 이 정도 해놓고요. 그러면 글씨를 조금 크게 한번 해볼게요. 16포인트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일단 여기에는 뭐 글씨 같은 거는 하나도 제가 지금 넣지 않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그건 어디서 해요? 코딩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외형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이제 같이 해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직접 코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그 코딩을 해볼게요. 두 개 있으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을 자,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럼 버튼 1이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할 거예요? 버튼을 클릭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게 텍스트 박스에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텍스트 박스라는 걸 눌러야지 텍스트 박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를 눌러줘야 돼요. 텍스트 박스를 눌러주시고요. 뭐를 할 거예요? 텍스트 박스를 눌렀을 때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 값에 안녕하세요 라는 글씨를 나올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지정하기라는 거예요. 지정하기 요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다 넣고요. 지금 아직은 X예요. 뭔가 완벽하지가 않을 때는 이렇게 X가 나오는 거예요. 지정할 거야. 뭘 지정할 거냐면 텍스트 박스 1에 배경색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눌러서 여기는 엄청 많은 속성들이 있거든요. 배경색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높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어. 아까 우리 여기 디자이너에 가면은 텍스트 박스에 속성에 있던 거 있죠?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텍스트 박스에 나오는 이 속성을 우리가 코딩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텍스트 박스 1에 배경색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를 바꿀 거야. 텍스트를 뭘로 바꿀 거냐면 안녕하세요 라는 글씨를 거기다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값 옆에다가 블록을 하나 더 끼워서 거기에 안녕하세요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공통 블록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첫 번째 거예요. 요거 여기다 딱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X가 없어졌네요. 그쵸?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그냥 써주면 돼요.
안녕하세요. 요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튼 위를 클릭하면 텍스트 박스에 그 텍스트 값에 안녕하세요라고 글씨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끝이에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럼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에뮬레이터로. 눌러보세요. 그럼 밑에 안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속성에서 아까 글씨는 주황색으로 나타나게끔 하게 제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속성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는 거. 신기하죠? 끝났어요. 너무 간단한 앱이죠. 이렇게 하면 끝나고 이 앱을 제가 이제 연결해서 에뮬레이터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번 에뮬레이터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내가 다른 앱을 실행해도 그 앱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스크린 1에 배경 색깔이 없으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그쵸? 스크린 1에 배경색 한번 넣어볼까요? 스크린 1, 여기 컴포넌트에서 선택하시면 오른쪽 속성이 바뀌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배경색 어디나요? 여기 앱 이름이 테스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배경색 눌러서요. 배경색 뭘로 할까요? 밝은 회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쭉 이동하면요. 여기에 제목이 있어요. 여기 스크린 1이라고 돼 있지? 요거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뭐 지금은 안 바꿀 건데 여기 제목에다가 스크린 1 제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 1이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요. 테스트 1 해봤고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은 우리가 메뉴에서 그 연결해서 AI 컴패니언 요걸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QR코드를 찍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휴대폰에서 실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뮬레이터 요거는 그 컴퓨터에서 가능하죠. 그리고 요거 USB는요, 이제, 휴대폰을 USB로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휴대폰 있으면 에뮬레이터로 하면 되니까, 굳이 뭐 USB로 할 필요가, AI 컴패니언으로 하면 되니까, 굳이 USB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하려면 설정도 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AI 컴패니언, 에뮬레이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만약에 에뮬레이터가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밑에 보시면, 그, 리프레시 컴패니언 스크린 이거를 다시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요거 다시 연결하기 강제 초기화 이거를 몇 번 해주시면 에뮬레이터가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거 다 해봤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실행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2번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실행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기 밑에 에뮬레이터 설치하는 것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시켜보시고 AI 스타터 요거를 먼저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뮬레이터 연결해서 에뮬레이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쭉 뭔가 이렇게 막 뭐가 뜨면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에뮬레이터 실행이 된다라는 거 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 휴대폰에 앱을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빌드의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빌드의 첫 번째 메뉴 있거든요. 앱, APK용 QR코드 제공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요걸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컴퓨터에다가 앱을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 소용없죠. 앱을 컴퓨터에 저장하면 뭔 소용일까요? 네. 그래서 요걸로 해서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휴대폰에 설치하겠다라는 거. 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앱을 만들었을 때 앱에 그 아이콘 있죠? 그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앱 아이콘은요, 스크린 누르시면요, 스크린 누르시면 여기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이 아이콘에다가 앱 아이콘을 넣으면 돼. 그래서 뭐 여기다가 파일 올려가지고 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별거 없지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다, 뭐 두더지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앱 아이콘이 두더지 그림이 있으면 좋겠지? 그런 이미지를 올려놓으면 그 아이콘, 그 앱 아이콘은 두더지가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쭉 살펴봤고요.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못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색깔 넣는 거, 배경 색깔 바꾸는 것까지는 했죠. 이거 뭐 간단하니까 금방 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한 개,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필히 휴대폰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에뮬레이터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뭐냐면 보이스, 제가 여기에 컬러 체인지라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는데요.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 체인지로 바꿔주세요. 자, 뭐냐면 여기에 제가 어떤 글씨를 막 쓸 거예요. 그러면 요거 말로 바꾸기 누르잖아? 그러면 말을 해줘. 휴대폰에서. 여기 제가 입력한 글씨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이제 안녕하세요. 누구님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미 이제 기본으로 제가 코딩을 해놓고요. 여기 텍스트 상자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순주니까 이순주라고 쓰면요. 뭐라고 이 말로 받기를 누르면 안녕하세요 이순주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코딩해 볼 거예요. 어떤 이름을 입력하면 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누구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그 말이 나오도록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상자에 이름을 입력하면 말로 바꾸기 버튼을 클릭해서 음성으로 변환해서 들려준다라는 거. 그러면 음성으로 변환하는 요 기능이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말로 바꾸기 말로 바꾸기, 음성 변화, 이거 뭘까요? 자, 요거, 말로 바꾸기, 이걸로 해주면 됩니다. 이건 버튼이고, 밑에 요게 음성 변환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요게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컴포넌트예요. 이걸 넣어줘야지만, 이게 말로 바꾸기 버튼 눌렀을 때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 컴포넌트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배경으로 지금 이거 사람 얼굴 이렇게 입 모양이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입 모양 배경을 요거 스크린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스피커라는 파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아마 올려드린 파일에 있을 거예요. 그거 이번 시간 거 두 개 다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1교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프로젝트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눌러봐야겠지? 프로젝트 이름은 보이스 체인지 아까 그랬지? 보이스 체인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보이스 체인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배경에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생긴 거 있지? 그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밑에 미디어에서 파일 올리기로 이용해서 제가 가져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여기 있네요. 이번 시간에 아마 제가 넣어놓은 것 같아요. speaker.jpg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파일을 올리기만 하는 것일 뿐, 파일을 직접 넣고 싶다. 그러면은 스크린 1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속성에 들어가서 넣으면 되지. 스크린 설명 뭐라고 할까요? 음성으로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준다. 해줌이라고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서요. 자, 스크린에 아까 보시면 그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일단 버튼이 하나 있었고 맨날 버튼하고 텍스트 상자. 기본이에요. 그쵸? 거의 버튼하고 텍스트 상자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상자에 이건 텍스트 상자가 먼저 나오겠네요. 텍스트 상자에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힌트를 줄게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다 뭘 입력해야 되는 거야? 라고 모를 거 아니야. 그쵸? 아이고,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힌트를 줄게요.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힌트를 주면 텍스트 상자에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힌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가운데 정렬 해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 높이 넓은 자동 조정할게요. 버튼 일은 뭐를 해줄 거냐면 버튼 일은 여기다가 누르세요라고 할까요? 음성 변환? 음성으로 변환하기라고 해볼게요. 음성으로 변환하기. 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제 얘를 음성으로 변환하기 딱 누르면 여기 이름이 음성으로 변환된다라는 거야. 음성으로 변환하기 됐나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거 말고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컴포넌트가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컴포넌트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밑으로 쭉 보시면요. 자, 미디어 가보세요. 미디어. 미디어. 여기 보시면 음성 인식이 있고 음성 변환이 있어요. 음성 변환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글씨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넣으면요. 저번에도 한번 넣어봤겠지만 소리 이런 거 집어넣으면 어때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나타내지죠.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음성 변환 됐나요? 자, 음성 변환 이제 넣었고요. 어, 다시 스크린으로 갈게요. 스크린으로 가서 어, 제가 이 배경에다가 아까 파일 올렸던 걸 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콘도 얘를 넣어도 돼. 근데 아이콘으로 넣기엔 너무 크죠, 이미지가. 그래서 아이콘으로 만들 이미지는 좀 작게 해주세요. 너무 크면은 이것도 아이콘 뭐 다운로드라든지 그런 게 모두 다 용량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용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지 같은 것도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앱은 전부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디 있지? 이미지가 갑자기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배경 이미지 있죠? 이거 눌러서 speaker.jpg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으로 나와요. 자, 그랬더니 이 말하는 거에 뭔가 입에 맞춰서 얘가 들어가면 좋잖아.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스크린 요거 1 누르시고요. 여기에 수평을 가운데 수직도 가운데 해주시면 대충 비슷하게 맞춰져요. 그쵸? 맞춰지죠? 그래서 뭐 이거를 또 더 맞추기 위해서 좀 딱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도 돼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텍스트 박스라든지 텍스트 박스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거의 흡사하죠. 그리고 높이를 조금 더 높게 해주면 되겠지. 높이를 한 체크해서 한 200 픽셀? 아이고 200 픽셀 너무 크네요. 그러면 이게 높이하고 넓이 할 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한 100 픽셀로 해볼게요. 조금 작게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70 픽셀. 얼추 맞았어.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 보이잖아요. 그럴 텐데 요거는 안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기 여부 이렇게 해제하면 안 보이죠. 근데 다시 올라갔네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보이게 하면 그럼 일단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기는 하나 안 보이면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하려면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레이아웃에 가시면 수직 배치, 뭐 수평 배치 이렇게 해서 표 배치라는 게 있어요. 요걸 하면 또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일단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런 거에 또 우리가 지금 직접 뭘 디자인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너무 시간을 많이 쏟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하면 그리고 음성으로 변환하기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변환되는 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대충 모양새는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다 코딩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코딩 블록으로 갑시다. 가면은 이제 버튼을 클릭할 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튼 1, 요거를 클릭했을 때 가져오시면 되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뭐를 해줘야 돼요? 텍스트 상자에 있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누구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냥 텍스트 상자에 있는 이름을 그냥 말하고 싶어 라고 하면요. 그냥 텍스트 박스 1 누르시면 여기 있지. 텍스트 뭐 이거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 이거를 이제 말아주면 되잖아. 말해주세요라고 해야 돼. 말해주세요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음성 변환에서 할 수 있어요. 음성 변환을 누르시면 음성 변환 말하기라고 있거든요. 말하기. 자,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죠? 합쳐졌네요. 음성 변환 1에 말하기 메시지가 이상하네. 이게 합쳐져 버렸네요.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 어머, 어떡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깜짝 놀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를 말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린 이거 말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에는 뭐가 써질 거냐면, 제가 직접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이순주라고 입력하세요. 입력할 거예요. 그럼 안녕하세요. 이순주님,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 박스에 이 말이 들어오기 전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먼저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텍스트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안녕하세요. 요걸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그 다음에 또 뭐 넣어줘야 되겠어요? 님을 넣어줘야 되겠지? 님. 요건 복제하기 누르시면요. 여러 개 이거를 복제할 수 있어요. 님. 그 다음에 또 이거 복제해 볼게요. 여기다가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런 물음표라든지 이런 그 물결표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보세요. 그럼 이거 네 개를 전부 다 여기 메시지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합치기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 한번 가볼까요? 리스트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 글씨라든지 뭐 수식이라든지 뭐든지 합치는 건 다 요 리스트 만들기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돼. 근데 지금 두 개밖에 없죠, 리스트를. 그럼 이렇게 넣으면 안녕하세요, 이순주. 끝이에요? 더 할 수 있어요. 요거 왼쪽에 보면 설정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런 항목을 더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을 이렇게 넣어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상하네요. 자꾸 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일단 이거 빼볼게요. 항목 넣고 다시요.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이게 안 보이네요. 항목 넣고 또 넣고 몇 개 넣을 건지 여기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돼. 이해되셨죠? 4개 넣을 거니까 4개 설정하면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순주 님. 좋은 하루 되세요. 요거 이순주 님에다가 스페이스바 한번 3개 할게요. 그러면 이순주 님 하고 3번 정도 스페이스바를 씌워주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돼. 자, 요거 음성 변환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야지만 이 음성 변환, 호출 음성 변환 말하기 메시지 이거를 요 블럭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음성을 변환을 해줄 건데요. 어떤 메시지를 변환해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여기. 여기에 들어오는 메시지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넣을 거냐면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에 있는 거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를 말로 변환해 줄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끝이에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이름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 AI 컴패니언 이용해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에뮬레이터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리프레시 하고요. 저는 AI 컴패니언으로 해볼게요. 다시 연결하기 눌러야지만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AI 컴패니언 하면 이렇게 바로 QR코드가 나오잖아요. 휴대폰으로 찍고 제가 소리는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 핸드폰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AI 컴패니언 실행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이름을 넣어볼게요. 우리 오늘 출석한 친구들 중에서 제가 넣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원화. 어? 님, 님? 좋은 하루 되세요. 님이 왜 안 나오지? 제가 이렇게 너무 옆에 스페이스바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요? 이럴 수가. 지원하님, 님이 왜 안 나올까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AI 컴패니언 할 때마다 다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성재홍 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군요. 성재홍하고 한참 많이 뜨네요. 얘는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3개만 하고 님을 옆에다 붙일게요. 원래 제가 예제에는 이걸 같이 했는데 이렇게 띄워서 보면 조금 길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네요. 느낌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느낌으로 해주는지. 이렇게 다시 AI 컴패니언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내용을. 안녕하세요. 성재홍 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되셨죠? 이렇게 했다는 거. 되세요 하고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할 때는 조금 물음표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음표가 약간 올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또 느낌표는 뭐뭐 하세요라고 조금 이렇게 살짝 뉘앙스가 다른 것 느끼셨나요? 그렇다는 것도 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호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원인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여기 님이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지 않고 왜 떨어뜨려 놨니? 라고 해서 이렇게 워닝이라든지 이렇게 느낌표 나오는 건 괜찮아. 근데 X표 나오는 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가 나오는지 X표가 나오는지 잘 확인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음성 변환하는 메시지 그 앱을 해봤는데, 여기다 추가로 또 뭔가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추가로 공유하기가 있거든. 공유하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다음에 나와요. 바로 우리 뒷부분에 연습 문제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오늘 배울 내용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지금 23분이니까 30분, 7분 쉬면 너무 짧은가요? 이따가 제가 요거 다음 시간 조금 길게 해드릴게요. 일단 30분까지 쉬고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